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갈까요? 우더님께서 감기약 광고. 정말 무슨 감기약이야. 저 감기약으로 선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생강청이 지금 감기에 좋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용진 TV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이 생강청 사실 수 있어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님, 정성호 곧 잘릴 거예요. 그러면서 최강욱 법무부 장관 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게요. 최강욱 법무부 장관 저도 참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출발을 할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정성호 장관이 좀 오래 있을 것 같아요. 별난 도깨비님, 검찰 그게 뭔가요? 사기꾼 소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거기만 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 보니까 거기가 사기꾼 소굴인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정성호 같은 사람이 장관 자리를 앉았을까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가장 답답한 게 인사 문제인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인사가 이렇게 참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아쉽고 안타깝고 합니다. 이번에 바로 그런 문제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서민석, 전준철, 이진년 사태. 제가 이렇게 좀 명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 특보가 된 서민석 변호사. 알고 봤더니 이화영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화영을 감옥에 보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검찰이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재명을 겨냥해서 진술 조작,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묵인한 사람이 서민석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 특보 자리를 꿰차고 심지어 청주시장 후보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청주가 광역시는 아닙니다만 4개의 구를 가진 나름 큰 도시예요. 거기에 시장으로 나가겠다. 그것도 민주당 시장으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어찌 보면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그런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수박이 되는 거죠. 민주당 내에 지금 우리가 수박들을 쫓아낸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도 반도 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수박들이 이런 짓을 하는 모양입니다. 당대표 특보니까 결국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책임을 좀 져야겠죠. 이거 책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을 당대표 특보에 추천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을까요? 전준철 변호사,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성윤 의원은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을까요? 이진년 전 대구시 의원, 이 사람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만 그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나 이 사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봐왔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거 아마 지금 다 지운 모양인데 그동안 우리 얼마나 야비한 글을 올려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이 사람이 찢찢 그러면서 얼마나 비난했는데 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진년 이 사람을 차단을 했더라고. 왜 차단했겠어? 예.
하도 이재명 욕을 하길래 내가 보기 역겨워서 정말 그래서 차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난 욕한 적 없다? 야, 그새 다 지웠던 모양이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너는 뭐 헛개비를 봤나? 이진열이가 무슨 짓 했는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나 헛개비 봤어? 자,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추천했냐고요.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문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진년 그렇게 많은, 하여튼 뭐 자기 딴에 지우긴 지운 모양인데 지웠는데도 보면은 아유 대놓고 비방질 했던 게 그대로 티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진년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올린 사람은 문정복 의원이에요. 문정복 의원 본인이 뭐 친청 혹은 친명 이렇게 자처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진년이라는 사람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추천합니다. 근데 민주연구원 부원장 당대표가 임명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요 당직자, 특히 이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이 추천하면은 거의 받아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책임은 정청래에게 있겠으나 이거 추천하는 사람부터가 문제인 거야. 청주시장 서민석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간 거야. 그래서 도장 찍어준 거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청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 못 피해요. 하지만 추천 올라오면 웬만하면 다 해주게 돼 있단 말이야. 추천 올린 사람이 누구냐고. 서민석, 전준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들한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다? 알고 봤더니 민주당 내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서민석이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민주당 내에 상당히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많아. 이 사람이 이화영한테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화영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김성태가 진술을 확 뒤집어가지고 대북 송금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김성태의 진술에 이화영이 맞장구를 쳐줄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화영이 맞장구 안 치고 버티니까 서민석이가 가요. 그러지 말고 대충 요 정도만 진술해 주자. 응? 내가 관련된 보고 뭐 북한에 뭐 돈 보내고 뭐 북한 이렇게 했다. 요거 보고는 내가 했다. 이재명한테 보고는 했다. 요렇게만 얘기해 줘라. 그러면은 이재명도 뭐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니는 선처받고 그런다. 내가 당하고도 다 얘기해놨다. 나 당에 아는 사람 많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혹해 넘어갈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정아 씨 부인이죠. 부인이 이화영 정신 차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화영을 유혹한 사람이 누구라고? 서민석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화영을 유혹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가 당내에 아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내가 이해찬도 잘 알고 막 그랬대. 그렇게 막 버티러 다녔대. 근데 이 사람 얘기가 과장이 있을지언정 전혀 거짓말은 아닌 걸로 보여요. 즉 이 사람, 이 서민석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 꽤 인맥이 탄탄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큰 소리를 친 거야. 그리고 그 인맥이 있으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해놓고도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기어 들어왔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진년 같은 경우에는 문정복 의원이 이번에 그 최고위원 되는 와중에 이진년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대요. 적극적으로 활동해 줬대요. 그래서 이 문정복 의원이 추천해 준 건 거야. 서민규는 이렇게 민주당 내에 서민규의 인맥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추천을 올린 거야. 전준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거예요. 이성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 거야. 아마 이성윤 의원은 전준철이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 법무법인 광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옛날에 데리고 있을 때 괜찮은 애였는데 싶어가지고 했겠지. 근데 문제는 뭐 이게 심각한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인사상의 구멍이 생긴 겁니다. 반드시 검증이라는 걸 거쳐야 되고 정말 중요한 공직에 어떤 사람을 추천하려면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 내 아는 사람이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추천하면 안 돼. 정말 그 사람이 그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추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능력이나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걸 보고 나름 검토를 해서 추천한 게 아니라 내랑 잘 알지? 오케이. 이번에 뭐 하고 싶다고? 내가 한번 해줘 볼게. 요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힘당 쪽 애들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아름아름 짬짬이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사 검증에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 또 뭡니까? 김경 서울시 의원 그 사람도 그 케이스인 거 아니야.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자꾸 이 사건을 두고 어떤 개인을 정청래 당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물론 책임져야 돼. 잘했다고 말 못해요. 설령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는 최소한의 이런 그 스크린을 해야 돼요. 그걸 못했다는 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당대표한테 이 인사 추천을 하면서 이따구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민주당 내에서 숱하게 보입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당직을 거쳐온 사람들 또는 당의 하여튼 당직자, 소위 말하는 당직자들, 상근 당직자라는 사람들 이 태도를 보면 그런 짬짬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위 당직을 맡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청와대 가기도 하고 주요 부처 어떤 공무원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뭘 하느냐? 이런 자들이 나중에 수박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인사 시스템이야. 내가 좀 잘 안다고 추천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추천이 검증되지 않고 통과된다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정리 못하면요, 민주당이 국힘당처럼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유시민 작가가 오죽했으면 옛날에 열린 우리당 얘기를 하면서 집권을 하고 나니까 정말 빠르게 기득권화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거 열린우리당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장관 되신 분들 중에서 또는 주요 당직 차지하신 분들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 많다고 봐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장관 문제 있는 사람 중에 안규백 장관하고 정성호 장관은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당에서도 보면은 이번에 지금 사무총장하고 있는 조승래, 지금 이번에 보세요. 전준철 건도 그래요. 이진련 건도 그렇고요. 서민석 건도 그래요. 이거 지역에서 추천하고 국회의원이 추천하고 그거 일단 어디로 모입니까? 사무총장한테 가요. 사무총장이 그걸 취합해서 나름에게 좀 걸을 거 거르고 그렇게 당대표한테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사무총장이 역할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고 검증도 이 사람이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한 거야. 조승래라는 사람이 그래요. 조승래라는 사람 아름아름으로 조승래라는 사람하고 얘기만 돼 있으면은 사전에 협의만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해서 이런 얘기 청탁 같은 거 다 잘 들어줘. 그런데 검증을 안 해. 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인맥 친소 관계를 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승래하고 약간은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러면은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인데 등용이 안 돼요. 제가 그런 사람 꽤 여러 봤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진년이고 전준철, 서민석 진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조승래가 져야 돼. 조승래.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정청래 밉다고 정청래만 손가락질하고 있죠. 뭐 제가 정청래 당대표 두둔할 생각 없어요.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정청래보다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더 중요한 사람 조승래예요. 조승래.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또 있습니다. 이번엔 지방선거에 전략공천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 전략공천을 하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에 누가 앉아요? 황희 의원이 앉아요. 황희. 이 황희 의원 문재인 정부 때 장관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무슨 장관 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이 사람 제가 기억하기로 무슨 상임위원장 이런 것도 했어요. 무슨 상임위원장 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던 겁니다. 이번에 전략공천위원장 정말 요직을 맡은 거예요. 자기 사람 심기 딱 좋아. 그럼 이 사람 이거 가지고 또 다음번에 또 뭔가를 하는 거야.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예. 자, 저는 민주당이 내부의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솔직히 이번에 서민석, 전준철, 이진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냐고. 당장 이화영 부지사 얼마나 상처 입었겠어. 근데 이화영한테 상처가 될 일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서민석을 추천한 사람, 전준철을 추천한 사람, 그리고 이들이 추천이 올라왔는데 검증을 안 하고 그대로 통과시킨 사람. 조승래 나는 진짜. 일단 조승래 제가 알기로는 이 양반이 충청권에서 맹주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조승래하고 뭐 박범계하고 그래서 경쟁 관계라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긴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충청권에 많이 심어야 되는 거야. 서민석 청주시장으로 출마하겠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게 어쩌면 그런 배경이랑 관련이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총장이 책임져야 돼요. 솔직히 당대표 책임 물론 져야지. 근데 당대표 책임보다 먼저 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 사무총장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조승래가 친명인도 아니잖아. 조승래요. 이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이낙연 쪽에 더 가까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 솔직히 조승래 수박이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이재명 그때 그 체포동의안 나왔을 때 조승래가 찬성표 던졌을 거라고 우리 의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죠. 이진년이라는 사람이 물론 문정복 의원에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되려면, 그리고 민주연구는 사무총장이 관할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거 부원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조승래가 오케이 해준 거야, 그거. 그거 조승래 책임이에요, 조승래. 그거 왜 그랬겠어? 수박이 수박을 불러들인 거야.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정청래 대표한테 정말 답답한 것이 왜 조승래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조승래를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결국엔 정청래잖아.
솔직히 변명거리가 안 돼. 지금이라도 정청래 대표 이거 본인이 뭔가를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조승래부터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승래 그 사람이 있는 한 앞으로도 이런 사태 또 생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그 어디도 조승래 얘기하는데 못 봤죠. 근데 조승래가 진짜 문제가 될 거. 이 사태에 어떻게 보면은 주범이 조승래 감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님, 조승래 내보내세요. 그 사람은 정청래를 망칠 사람이고 지금까지 정청래를 욕먹게 만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